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다시 만납니다. 저희 한방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수익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문자 샵 3989 유료 문자 건당 100원으로 김본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늘 언급될 히든 종목과 그에 대한 정확한 투자 전략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요일 방송 주인공 두 분 모시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김정철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다행히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미 증시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증시가 좀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미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미 증시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 증시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NDF 환율에서 원화가 강세로 돌았고 그 다음에 미 증시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밀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플러스 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금요일날 방송하고 있는 이 금요일날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든 구간은 어느 정도 조금 지나오고 있다. 이제 조금씩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내용 그다음 내일 일요일 방송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 드릴 거니까 관련주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미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 증시는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방송에서 중요한 이슈들 다루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요. 전문가님들은 혹시 고기 중에 어떤 고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소고기 좋아합니다. 소고기 좋아하시고 네. 칼 전문가님은요? 저도 소고기 중에 꽃등심 좋아합니다. 꽃등심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소고기 중에 살치살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그런데 삼겹살이 금겹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외식이 점점 증가해서라고 하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올 하반기 사료값도 또 인상될 것 같습니다. 농가 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곡물 사료 관련주를 방송에서 계속 언급하고 크게 수익 실현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재진입할 타이밍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재진입 타이밍을 주기도 전에 먼저 떴어요. 또 오늘 또 떴는데, 그러니까 저는 곡물 지난번에 예전에 한 몇 달 전을 우리가 좀 돌려볼게요. 몇 달 전에 제가 항상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가는 떨어져도 곡물 가격이 쉽게 절대 안 떨어진다. 이유는 뭐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쇼티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쇼티지가 나서 우리가 몇 개월 만에 이걸 해결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작황이라는 게 있고 그게 농사를 지으면 1년이 걸리고 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곡물 가격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반드시 계속 드렸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같은 경우가 최근 다시 신고가 부분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게 좀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미래생명자원 뭐부터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특별하게 올라갔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밀 수출 제한 관련주들, 대한제품부터 해가지고 관련주들, 한탑부터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는데 이번에 저는 이 밀 관련주도 우리가 열심히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관련주들 한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밀이 한번 이렇게 쏠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다음은 다른 걸 하나 또 보셔야 돼요. 바로 대두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대두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두도 분명히 대두 같은 경우가 대두박은 주로 어디다 쓰냐면 이제 콩 껍질이거든요. 콩 껍질은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동물들 사료로 쓰여요. 근데 대두 전부 다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쪽 부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두 관련 투자하는 방법들,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네. 많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방송할 때 제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인도 밀 수출 제한해서 관련주들을 제가 쫙 올려드렸어요. 신송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좀 쫙 다 초급등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신성월디스 예. 저 밀수출 관련주였거든요. 그리고 대한제분 예. 주초에 전부 다 한 번씩 튀었죠. 전부 다 튀었습니다. 주초에 점프 해가지고 약 한 17% 예, 급등했던 그런 모습 좀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그대로 좀 밀렸는데 이거 수익 뭐 한 번씩 튄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탑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약간 대장주처럼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한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CJ 제일제당 보시면 돼요. 제일제당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재미가 없지 않냐. 근데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그 다음에 대두 관련주는 제가 노란투브시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나는 이런 거 다 귀찮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코덱스 3대 농산물선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 3대 농산물선물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요. 미증시는 이거래의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칼 전문가님.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처음으로 나스닥이 지금 4% 가까이 하락하는 걸 딱 확인하고 나서 네. 노란톡을 딱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지금 미증시는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노란톡 안에서는 수익 인증이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락에도 지금 영향을 받지 않고 카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한 주였는데요. 또 이번 하락의 요인을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겠지만 파월 의장의 언급이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이 하락 요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한 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짝 브리핑을 드리면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고 전반적인 큰 추세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락 추세를 가져갔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여태까지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을 거고 뭐 중국발 봉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주에 좀 눈에 띈 하락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파월 의장의 일단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할 것이다. 이런 좀 굳은 의지로 이번에 좀 얘기했었던 게 시장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지금 이거를 이제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때 그 당시에 이제 발언 당시의 움직임은 일단 초반에 매도세를 보여줬었지만 다시금 반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당일 자체에서는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보긴 했었지만 그 뒤에 이제 충격을 주면서 낙폭을 크게 줬었던 한 주였었죠. 특히나 일단은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지금 대형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같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난번에도 FOMC 빅스텝 결과 그날 당시에는 반짝 반등을 보여주고 그 다다음 날 큰 충격을 주면서 낙폭을 가져갔어요. 계속 같은 패턴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지금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을 가져갈 만한 강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좀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좀 끝나야 그래도 이제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기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관점은 이따가 이제 나스닥 선물 포인트 잡으면서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다음 주 자체도 저는 무난하게 일단은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되 결국에는 일주일치 흐름을 봤었을 때는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하고 저점을 더 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우리 방송에서는요. 항상 토요일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 주를 위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주 토요일 이 저녁 방송만 보더라도 그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정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아까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언급해주신 그 종목들과 또 정확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한 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말 동안 한국을 방한합니다.
지난주에도 관련 이슈 우리 하나하나 철저히 짚어봤는데요. 지난주에 강조한 종목들 중에 많은 종목들이 실제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철강주가 강세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주 종목들 리뷰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환율과 금리의 중시 영향 어떻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 드릴 때 우리나라 철강 쿼터를 철폐해야 우리가 받을 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철강 쿼터가 철폐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오늘 이번에는 받을 거 안 받고 줄 건 안 줄 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다가 20조 원 단위 투자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투자 규모가 뭐 30조, 40조 단위고요. 합치면 50조가 넘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한테 50조를 줬어요. 미국은 이제 오늘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1조 원 투자를 얘기를 했죠. 50조 주고 1조 받았어요. 예. 이거 공평한가요, 여러분? 예. 전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이 퍼주는 거 자체가 상당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철강 쿼터제 철폐의 가능성에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금강철강이 오늘 17% 급등.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그 관련주들이에요. 한신기계는 오늘 원전으로 뜬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관련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시 밀렸어요. 지금 싹 다 다시 밀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예요. 보면 CS윈드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지금 오늘 급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8%까지 급반등한 상태고요. CS윈드뿐만 아니라 상강 M&T가 이제 풍력 하부 구조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오늘 지금 11% 급등.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느냐, 풍력만 있느냐, OC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OCI가 오늘 장중에 그래도 6%까지 급등했었고요. 한화솔루션, 미국에서 태양광 쪽에 태양광 모듈 쪽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화솔루션 역시 바이든 관련주예요. 한화솔루션은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때 당선될 때도 이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 이 한화솔루션이 오늘 5% 넘게 상승. 이렇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신재생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원전 관련해서 기술 협약이 얘기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했는데 이걸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잘 받은 거죠. 원전에서 SMR 기술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SMR 소형 모듈 원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좀 우리나라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SMR 기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오르비텍.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은 오르비텍 얘기 드렸었고 오늘 4% 상승하고 있고요. 에너토크가 이제 제가 밀고 있던 원전 관련주인데 에너토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그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현대차 대규모 투자 관련주들은 의외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 보시면은. 현대야 지금 1% 그냥 겨우 반등 밀렸다가 자 그리고 PSK 한번 볼게요. PSK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한 장비주인데 오늘 그냥 소폭 반등 정도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쏠렸냐 오늘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관련주 에너지 쪽으로 쏠렸는데 이게 이쪽으로 좀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오히려 저는 지금 안 간 현대차와 삼성전자 관련주를 한 개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평택 지금 삼성전자 공장 간다는데 어차피 그 공장하고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평택 공장처럼 못 만들어요. 왜냐면 평택 공장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평택 공장 여러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축구장 약 400개 넓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걸 미국에다 그렇게 짓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게 한 3분의 1, 4분의 1 규모 정도는 지을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올랐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제가 노란토 메시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요.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올려주시는 이 모든 정보들 받아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그러면 미증시에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이 조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언급드렸던 CCJ, 티커 CCJ 카메코 코퍼레이션 지금 주가 흐름이 지난주 20달러 선에 있었던 부분이 지금 반등을 하면서 23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바닥에서는 큰 상승폭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섹터 전체로, 원전 섹터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한 주 흐름 자체가 11%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이제 좀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대표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태양광이겠죠. 신재생이라고 하면 이제 태양광인데 뭐 엠페이지라든지 이제 솔라이트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섹터랑 같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19%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점 대비. 그럼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지금 19%나 바닥에서부터 올랐는데 지금 보면 괜찮나요? 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대응으로 이 부분을 좀 접근을 하시면서 가져가는 부분 자체는 좀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있지만 상승보다는 오히려 지금 잠깐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려 지금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 주셨던 SMR 그쵸?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 지금 계속 지금 테마로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25년도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술을 이전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대형 원전들이 이 소형 원자로로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기술 자체도 좋고 안정성이 조금만 더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전의 가동을 멈추더라도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도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뭐 이런 부분들이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향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 계속 석유, 화학,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사실상 조금 과도기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전력을 다 추가적으로 버티질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신재생 에너지를 메인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대응하기는 힘들고 그 사이에 좀 징검다리 역할로 할 수 있는 게 원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원전마저도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도 원전이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바라보고 싶은 게 카메코 코퍼레이션 이게 이제 우라늄 채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공 판매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엔 대형 원자로를 소형 원자로로 바꾸던 아니면 이 소형 원자로를 기술적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우라늄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 카메코 코퍼레이션은 한 번 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릴 게 5월 3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을 했어요. SMR 대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주가가 SMR이더라고요. 네, SMR이에요. 5월 3일에 상장을 했고요. 티커명 자체도 SMR이고 네.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주가가 10달러 후반에서부터 9달러 초반대까지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추세를 확실히 잡지 못하고는 있는데 지금 막대한 기업들의 투자, 우리나라도 뭐 삼성물산 할 것 없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보니까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하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노란톡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중에만 노란톡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50분까지만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입장하셔야지 한 주간 촘촘하게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오를 수 있는 종목들과 정보들 선물처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들 남아 있는데요. 먼저 광고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증시가 물가와 경기 우려에 이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타겟과 월마트, 아마존 같은 유통주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두드러졌던 한 주였는데요. 네, 칼리 전문가님. 그러면 아까 질문에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형 유통주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너무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한 번에 이제 주가 자체가 뭐 10몇 프로, 20%대까지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좀 무너지다 보니까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망감을 굉장히 크게 가졌던 부분이지 않을까.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 전체적으로 그랬었다. 아마존서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좀 타격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었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달러트리랑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소매업체들을 일단은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엄밀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총 매출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총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이 일단은 그만큼 받쳐주질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총 매출은 증가하는데 순이익이 그만큼 못 받쳐준다?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10달러로 판매를 하는 상품이 원래 5달러에 만약에 마진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전에는 5달러에 마진이 있었으니까 그게 많이 판매를 했었을 때 순이익이 증가를 했었겠죠. 근데 되려 이게 이제 유가 상승이라든지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5달러 보던 거를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수준으로 낮춰진 상태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또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가장 크게 잡혀 있고, 특히나 이렇게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직격탄이 좀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자체의 증가를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낙폭을 가져갔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매출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나쁘진 않고, 소매의 이번에 지표 자체도 나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고, 일단은 좀 정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타겟 CEO가 이번에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일반 상품들보다는 이번에 전체적인 실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저가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체 브랜드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 좀 마트 가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브랜드 상품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있는 이런 노브랜드 상품이 좀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이 노브랜드 상품 자체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잖아요. 네. 뭐 샴푸를 비교를 해봐도 원래 훨씬 더 가격이 낮은데, 이거를 파는 이유가 뭐냐면 훨씬 더 많은 양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전체적인 총 매출은 증가를 하면서 잡아주지만 거기에 따른 순이익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아쉬웠던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타겟 CEO가 이제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잔디 깎는 기계 자체도 연비를 따지는 시대가 왔다. 좀 재밌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잔디 깎는 기계 자체도 연비를 따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들 지갑 열기가, 소비 심리가 이제 많이 위축될 거고 앞으로도 더 위축될 것이다. 이유 자체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적으로 있고 연준은 이것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지금 지표 자체,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낮춰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달러트리,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기업이 네. 5월
18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노란톡방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잔디깎기도 연비를 따진다는 게 정말 좀 재밌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우리 해외 주식 전문가,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촘촘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같은 질문을 좀 국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강남 소비 아이콘 김정철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달라지게 많아서 우리 소비와 유통에는 굉장히 좀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국내 소비주, 유통주들의 흐름과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흐름은 그냥 차트를 보시면 딱 흐름 아실 거예요. 자, 현대백화점 먼저 볼게요. 현대백화점. 자주 가시죠? 현대백화점이 이제 요즘 이제 현대백화점 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빨리 4,000만 원을 끊어야 발렛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다른 백화점 해놨는데 지금 이번 달 내로 현대백화점 끝내지 않을까 아마 4,000만 원 정도 끝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여튼간 현대백화점인데 지금 그냥 제자리예요. 제자리인데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전체 여기는 이제 면세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적이 리오프닝 된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빠르게 반등하거나 쉽진 않다. 그리고 롯데쇼핑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사실 롯데쇼핑이 조금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골든크로스 한번 나왔고 지금 다시 살짝 밑에 지지받고 있는데 수급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가 좀 볼만하지 않나. 롯데쇼핑 산하에 롯데월드가 있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요즘 롯데월드 난리라면서요. 예,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봐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인데 신세계 같은 경우가 요즘 좀 사실 제일 말이 많아요. 왜냐면 신세계 차트를 보셔도 뭐 어차피 똑같긴 한데요. 신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자, 타겟하고 월마트가 실적이 아주 안 좋으면서 제일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안 좋죠. 저는 근데 이마트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은 타겟도 마찬가지고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판가 전이가 제대로 많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작정 가격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사실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 스무스하게 결국은 판가를 원가 인상분을 판가 전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마트 역시 마찬가지로 PB 브랜드 상당히 많고 PB 브랜드 플러스 노브랜드도 사실 이마트 정용진 회장이 그거 갖고 온 거거든요. 사실 노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건데 네. 신세계 조용준 회장님이 그냥 보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따라한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조용준 회장님이 뛰어나신 분인데 예. 다 갖고 와서 성공한 건 아니다라는 거. 다 성공하지 않았다. 아니었군요. 예,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스타벅스나 뭐 이런 매출 실적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한다. 여러분 원두 가격 올랐다 그래서 스타벅스 가격 조금 올랐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과연 커피를 안 먹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여름 콜드브루 하면은 저는 스타벅스 먹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 이외에는 사실 좀 매출 같은 경우가 곳곳으로 이제 퍼져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나오는 이마트이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히려 이마트 좀 기회겠지 않나.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기회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유통주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소비주 유통주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마트가 가장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월마트나 타겟의 고민을 역시 이마트도 갖고 있는데 이마트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조용준 회장이 오프라인에 대해서 엄청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스타필드 같은 데 가보시면 막 별의별 거 다 때려 부어놨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스파도 만들어 놓고 극장 넣어놓고 그냥 하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여기서 즐겨라 그냥. 그리고 트레이더스 역시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해놓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됐을 때 가장 좀 수혜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기 때문에 이마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의류 관련주도 보시면 하지 말자 절대. 예. FNF 지금 살짝 올라온다고 이거 좋다고 덤비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저는 유통주들 중에 좀 대형사 위주로 좀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통 플러스 곡물이 같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거 좀 괜찮다.
예, 그래서 뭐 식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도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얘기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이 흐름 이어서요. 네, 칼리 전문가님, 해외 선물, 해외 ETF, ETN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할 포인트나 투자 아이디어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만 이제 좀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견딜 수 있는 ETF나 ETN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일단 이 방송에서 끝에서 이제 정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골드, 오일, 뭐 나스닥 할 것 없이 구리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향성을 보고 한번 어떻게 보면 일주일치의 대응을 좀 이끌어가는 이 단기 변동성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실상 이 정도 좀 견뎌주고 일주일간의 추세를 보면서 방향성을 좀 맞추는 투자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다. 지금 최근 움직임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또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썸머 랠리를 대비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너무 2년 반 동안 너무 떨어졌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강연회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제가 강연회를 한동안 이제 한 3년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저도 좀 설렌데 드디어 강연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강연회요. 우리만 해준 거예요. 우리만 어떻게 해주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우리만 딱 허가를 내줬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실제 진짜예요, 진짜. 이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왜 우리만 내줬냐? 그만큼 우리가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네.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먼저 내줬다. 자,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방송사, 전 경제증권 경제방송사 최초로 코로나 이후 최초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전 방송사, 전 우리나라의 모든 다 통틀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처음으로 강연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썸머 랠리를 대비한 오프라인 증권 강연회를 여러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강사는 그다음에 김동호 팀장, 그다음에 김주성 MC, 그다음에 김주성 MC는 전문가로 같이 합류할 거고요. 자, 하나금융투자의 김호균 부장이라고 있는데 이제 요 증권사 직원분도 같이 해서 여러분 같이 할 거고요. 옆에 계시는 이제 김주성 MC는 올지 말지 본인이 고민하고 있다는데 갑니다. 갑니다.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죠? 여튼간에 저 참석합니다, 여러분. 네. 강길 씨는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날 14시부터 18시입니다. 14시 18시고요. 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솔로 오시면 됩니다. 자, 뭐 그냥 여의도역에서요 그냥 내려가시고 그냥 노란톡 메신저 보시면 돼요. 노란톡 메신저 보시면 다 안내해 드리니까. 자, 특별 이벤트로요. 강연에 참여 신청 선착순 100명한테는요 주식 그리고 파생 특별 교육 강의 USB를 현장에서 나와드립니다. 신청만 한다고 제가 쏴드리지 않고요. 신청한 다음에 노란통 메신저에서 신청하신 다음에 바로 여러분이 강연회를 오셔야 드려요. 네. 오셔야 드린다는 거. 선착순이라는 거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경품 행사를 좀 진행할 겁니다. 경품 행사 진행할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봤잖아요. 네. 뭐 오랜만에 봐서 경품 행사 저희가 진행하고요. 참가 신청하실 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노란통 메신저 참여하시는데 여기 오른쪽 하단 QR 코드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공지 보신 다음에 참여 신청하신 다음에 하시면은 최소 100가지 상품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빨리 신청하시면 교육 강의 USB 드리니까요.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멤버를 또 다 함께 보겠네요. 그러면 유언비어 그만 퍼뜨려 주시고요. 네, 지금 빨리 오셔서 경품 이벤트 그리고 교육 내용 담긴 USB까지 모두 현장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도 칼리 전문가님의 영상 실전 투자 매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칭. 자, 346.10 스위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호까지 80 좋습니다. 시장가 청산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 자리값 확보. 정정 자, 확인. 0.5% 확보. 네, 좋습니다. 네, 0.9% 취소 축하드립니다. 자, 제 일단은 매도 체결. 자, 5 자리값 일단 체결됐고요. 자, 3호 터치. 자, 본절대는 정정 일단 확인. 가져갈게요. 자, 최소 본절대. 자, 기대값은 10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0.45%.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40 매수 체결. 자, 160까지 170 좋습니다. 자, 지금 다음 대응 마디가 200대까지 지금 일단은 가져갈 수 있겠죠. 본절은 달면서 볼게요. 주문 접수 자, 완료. 최소 본절 대응. 자, 본절 달면서 195 올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청산 자리값 지금 195로 같이 가져갈게요. 자, 190까지 5티. 자, 4티. 자, 터치 가능성 지금 높아졌죠? 자, 2분 30초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청 자리값 195. 좋습니다. 네, 5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05 매수 체결. 자, 203 체결됐습니다. 자, 205까지 일단은 고점 그렸으니까 체결됐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계속 뚫어줬죠? 네. 주문 본절이. 접수 완료. 자, 이제는 본절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15 터치하면 35 자리값. 45 터치 보여줬죠? 자, 주문 35 접수 확보. 완료. 자, 30씩 잘리더라도 요거 가져갈게요. 자, 2235 확보. 자, 여기 컷 자리값으로 봐주세요. 자, 터치하면 컷. 네, 30씩 수익 축하드립니다. 해결. 주문 자, 접수 511 완료. 컷대. 자, 511 컷대. 자, 두 번째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일단 매도세 지금 분봉 바뀌는 타이밍에서 이제 말단은 본절로 정리는 봤던 거고요. 한 차례 다시금 매도세 힘 좋아지는 구간대에서 일단 자리값 한 자리 더 봤습니다. 자, 다 내려왔죠? 자, 65틱입니다. 15까지 내려왔죠? 자, 일단 최소 본절. 주문 접수 완료. 본절은 가져갈게요. 자, 추세가 지금 일단 매도세로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1차 청산 자리값 410 자리값입니다. 아직 터치는 안 보여줬습니다. 자, 변동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자, 다시금 400 초반. 자, 396 좋습니다. 385 올청. (394) 390. 자, 5틱 차. 자, 다 내려왔죠? 7 6 좋습니다.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70 체결. 자, 9점 돌파. 자, 30까지 열려있죠. 자, 20까지 지금 보는 주문 거 접수 올청으로 완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20 올청대기. 자, 70 자리값 한 자리 더 주문 볼게요. 접수 완료. 자, 한 계약 더 추가 진입.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목표가는 지금 일단 고점 대비 10으로 좀 낮추고요. 자, 0.4%. 정정 확인. 자, 342.10 올청대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직 체결 안 됐어요. 70 자리값. 자, 70 체결. 자, 바로 주문 볼게요. 접수 주문 이번에. 접수 완료. 자, 컷 나오더라도 일단은 341.15 확대. 자, 95 터치 시 일단은 본절 대응.
본절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자, 확인. 본절에 최소 본절. 자, 10까지 지금 342까지 보였고요. 자, 올청 자리값 0.4포 자리값, 10 자리값 한 번 타이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42. 네, 좋습니다. 네, 0.4포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도 체결 19,995. 자, 994. 지금 한 틱 차로 지금 조금 밀렸는데, 자, 매도 체결됐습니다. 자,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 상승을 지금 잡아 먹었어요. 확실히 얘가. 그래서 얘 기준봉을 지금 탈락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얘를 지금 계속 중심값을 지금 허들을 못 넘으면서 매도세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자리값이 지금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30자리값 부근에서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나왔죠. 일단은 사실상 얘는 지금 전저까지 한번 밀어줘야 돼요. 힘있게 매도세 주면서 탄력 보여줘야 700대까지 넘어가겠죠. 자, 요거 한 자리 한번 잘 잡아 보겠습니다. 자, 본절은 봐야 되겠죠? 주문 자, 접수 본절이. 완료. 자, 45자리값 지금 터치 자리값 나왔죠? 자, 50틱 정리하실 분들은 지금 봐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 본절은 보는 타이밍이죠. 지금 일단은 50틱까지는 낙폭을 보여줬으니까 최소 지금 본절 달면서 마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째 두 번째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자, 893까지 다시 보여주면서 자, 100틱짜리죠. 자, 일단은 100틱짜리를 895로 우리 픽스에서 보겠습니다. 995짜리 값으로 봤었기 때문에 895짜리 값으로 볼게요. 자, 880짜리 값 터치 보면 저점 지금 890인데 95짜리 값 자, 확보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초, 1초. 자, 잘 버텼죠? 자, 884, 3, 881. 자, 한 틱만 더. 자, 880 터치. 주문 자, 접수 100 완료. 확보. 자, 19,895. 올청대기. 여기까지 보시죠. 그쵸? 자, 지금 얘기 드렸던 주요 자리값이었고, 자, 여기 터치 보고 나서 지금 가져가니까, 자,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칼리 전문가님의 실시간 매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칼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매일매일 함께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또는 해외 주식 또 해외 파생까지 이렇게 모두 다 종합적으로 하는 방송, 이런 노란톡은 없을 거라고 또 자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5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제가 거의 작두를 탔어요. 지난주에 완전히 작두 타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제가 지난주에 100달러와 115달러의 박스권으로 확대될 것이다. 자, 정확하게 115달러를 찍고 박스권을 회귀했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다음 1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가는 흐름으로 전 보고 있는데 지금 115달러를 다음 주에는 돌파할 흐름이 가능성이 높다. 자, 지난주에 110달러에서 115달러 사이 박스권 제가 적중을 했고 115달러 돌파하는 흐름은 왜 나오느냐?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원유 재고를 봤더니 급감했어요. 급감.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딱 하나 변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지금 제재 해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응한다. 그럼 유가는 떨어집니다. 네, 그건 떨어지니까 너무 만약 그 뉴스가 들린다 그러면 바로 도망 나와야 되고요. 시황은 그렇게 해서 바뀐다는 거 반드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의 5일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차트를 보시면 저랑 본부장님이랑 정말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먼저 115를 터치를 하고 나서 이제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 역시도 이제 115가 아니고 이제 거의 116까지 이제 좀 들어 올렸다 이제 낙폭을 가져갔었고 이번에 이제 저는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원유 재고 발표나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11시 30분까지도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향후 흐름이라든지 단기적인 추세까지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어제자 일단은 목요일 움직임을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강하게 이제 낙폭을 보여주면서 103달러대까지 이제 하락폭을 가져가다가 단기 급반등으로 일단은 마감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 이제 109달러 선, 110달러 선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추가적으로 저는 되려 일단 추세상으로 봤었을 때 일단 100달러 초반에 한 번 더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세에서는 109달러에서부터 지금 100 초반대까지의 낙폭을 일단 한번 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단기 충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100 초반에서부터 다시금 급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 모두 오일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로 골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자, 제가 1100, 1770달러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기가 막히게 1785달러까지 찍었어요. 네. 이 정도 거의 맞았다고 이 정도 맞았다고 해줘야죠, 그렇죠? 네. 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달러와 초강세 상황이고 코인까지 급락할 거다. 이것까지 다 맞췄어요. 네.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1890달러까지 반등 모색하고 있다.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코인 같이 급락했고 달러도 아니 그 골드도 급락했는데 지금 달러가 한번 꺾였어요. 한번 꺾였으니까 달러가 한번 꺾인 상황에 한번 달러가 되돌림을 줄 때 나머지들이 다 반등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890달러까지 한 반등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저는 지난주에 이제 1820짜리에서부터 이제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값을 지금 다시금 도달하면서 매수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한 주간의 추세는 역시 매도세였다.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자리값은 그래도 한 번은 지금 단기 급등을 바닥에서부터 또 한 번 보여줬던 자리값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금요일 종가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셨을 때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1840짜리를 지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 추세는 1927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빨간 별표를 쳐놨죠. 그래서 일단 기준은 1840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을 보시고 나서 여기서부터 했었을 때 1840을 지켜주면 1927까지 상승, 그리고 만약에 못 지켜준다, 여기서 이제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1720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폭, 낙폭을 이어갈 수 있는 큰 매도세 자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840 꼭 기억해 주시면서 장흐름 토요일 날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다음 주를 대비한 나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2,500까지 반등 추세를 현재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12,500이죠. 여기가 12,500. 12,500을 한번 쫙 찍었죠. 쫙 찍고 한번 다시 밀렸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그릴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미증시가 오늘 금요일인데 반등 나오면은 저 쌍바닥으로 해서 반등 나올 거고 13,000까지 추세 반등 가능하다.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구리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나스닥 아직 한 번 더 일단 나스닥 일단 말씀드리고 구리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저는 지난주에 이제 추가적인 저점이나 이제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요. 지난주 차트랑 똑같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이 이제 세세하게 해서 12,500대까지 이제 반등까지는 예상을 하시면서 이제 한 주 흐름을 잘 가져가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중심가 매도세가 어떻게 21선 라인대가 굉장히 이제 낙폭 자체를 기울기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13,000대까지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놓쳤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저점을 살짝 더 깨면서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1,996, 그래서 12,000 정도 지금 자리값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500포인트 더 떨어지는 11,470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스닥 가장 기술적인 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리값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는 기술적 반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구리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구리는 제가 지난 주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리는데 일단 조금 잘 안 맞았어요. 일단 이제 단기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는 자리값에서 살짝의 반등은 보여줬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구리 큰 흐름으로 보더라도 얘 역시도 지금 21선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자리값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3.55달러대까지는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자 일단은 4.12달러대까지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매도세 다음 주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한밤 투자알백은요, 투자 포인트들 쏙쏙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